통역원이 그거를 통역을 해줬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에 우리 그러면 좀 더 돌아보고 오겠다 이러는데 아줌마가 갑자기 있더니 야 이거 뭐더라 했는데 뭐저린 줄 아니? 이러면 내가 너희 무슨 소리 했는지 다 알아들었다 이러면서 한종일. 해령 사람이 정말 많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 되게 많이 나와서 막 도로보수하고 물보수하고 그래요. 맞아요. 해산에서도 정말 많이 왔는데 해산에 사람들이 아직도 있단 말이에요. 그쵸. 장미 씨가 마지막 2020년 19년도에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봤던 해산은 어떤 모습입니까? 내가 가본 것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적인 그 기준이라기보다는 좀 상대적인 기준인 것 같아요. 저는 소도시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내가 보기에 해산이 그렇게 막 발전된 것은 아니었어요. 중국 사람들 밀수도 그렇게 많이 하고 이래서 굉장히 잘 사는 곳이다라고 하는데 당연히 그렇지 않았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해산이라고 하면 밀수를 하는 곳이니까 신의주랑 해산이랑 나란히 났던 것 같아요. 근데 해산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왜 저희 기준이 높아졌는지를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라진으로 들어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북한에서 라진이 정말로 특별한 곳이에요. 라진으로 많은 그 투자자들이 들어오니까 여기를 해외로 지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도 라진으로 들어가려면 여권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외국에 가는 것처럼 여권을 소지해야만이 라진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아 진짜 바뀌었네. 어. 옛날에는 공민증이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간 증명서가 특별해서 아무나 못 들어갔는데 이제 네. 여권으로 바뀌었어요? 증명서가 있어도 못 들어가요. 거기는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이렇게 베일에 쌓인 곳. 네. 언제 그렇게 바뀌었지? 아마 2015년쯤인가? 아, 그 저번에 네. 중국 사람이 여권 가지고 있어야 그 안에 들어가서 아무나 못 온다고 그래서 맞아요. 모르는 헛소리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바뀌었네요. 근데 우리가 여권을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인맥을 갖고 있어야만이 라진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200m 구간 안에 초소가 4개 있거든요. 후창초서에 군대 초소가 있고, 그리고 안전부가 있고, 보위부가 있고, 그리고 또 있어요. 뭐 세관 쪽이 있어요. 그래서 초소 4개를 통과해야만이 라진 시내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한 인맥이라든지 금전적인 부분이 아니면 라진으로 못 들어가요. 그럼 그 지역 사람들이 탈루가지 않는 이유도 또 거기에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그때 라진으로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내 눈에 보였던 거는 아스팔트 도로. 북한은 알잖아요. 여기는 뭐 당연히 아스팔트 도로가 다 되어 있으니까 그게 끝만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막 수포장도로 달리다가 언니 차가 달리면 뒤에 보면 막 먼지가 이만큼 피어올라요. 네. 탈에 쳐서 따라오죠. 그쵸. 근데 그런 것만 보다가 막 아스팔트 도로를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구간이 있으면 또 모르겠는데 끝간데 없이 펼쳐진 거예요. 네. 그래서 놀랐고 그리고 갈수록 분리선이 있잖아요. 중앙 분리선이 있잖아요. 네. 그게 노란색 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북한은 알죠? 흰색 선이거든요. 네. 근데 노란색 선으로 이렇게 색깔만 바뀌니까 뭔가 좀 이색적이고 이국적인 거예요. 특별한 곳이다. 네, 네. 그리고 막 그때 항이 있었어요. 라진항이 있었는데 라진항이 러시아에 팔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배가 거기에 쫙 있었거든요. 근데 외국 배가 많죠. 네, 우리 아무리 내가 뭐 이제 창문을 열면 청진항이 보여요. 근데 배가 오지 않다 보니까 이 기중기가 하는 일이 없어요. 근데 거기서는 기중기가 이렇게 막 작업을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광경을 내가 처음 봤어요. 언니 살면서. 라진에 이거 컨테이너라고 하죠? 네, 컨테이너. 네, 컨테이너를 옮기는 모습을 내가 처음 본 거예요. 28살인가 7살 때. 그래서 와 이게 뭔가 다르구나 라고 라진 시내로 들어갔죠. 라진은 청진에 비해서는 작은 도시예요. 그쵸. 좀 협소하고 작은 건 제가 인정해요. 생활은 좀 그래도 좀 잘 산다는 게 느껴지던가요?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 산다고 느껴지는 게
제가 어쨌든 갔던 집들은 생활 수준이 다 높았어요. 막 어떤 상점에 들어가도 외국인이 항상 있는 거예요. 내가 들어갔던 상점은 난 외국인을 그렇게 가까이서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멀찌감치해서나 봤지 이렇게 딱 얼굴을 맞대고 봤던 적이 없어요. 딱 들어갔는데 아줌마가 중국인 아줌마가 이렇게 딱 앉아서 해바라기 술을 다 까먹고 있는 거예요. 난 근데 너무 놀랐던 게 들어가면서 껍질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혀가 완전히 어느 만큼 섬세하면 이쪽으로 들어가고 이쪽으로 나오잖아요. 네, 난 그래서 이게 가능한지가 그때 너무 어쨌든 놀러 왔는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때 옷 매장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막 옷을 사려고 막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봤는데 아줌마하고는 소통이 안 되니까 통역원이 그거를 통역을 해줬어요. 그래서 뭐, 이 옷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럼 그쪽에서 뭐라고 해요. 그럼, 50위안 깎아주겠단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에, 우리 그러면 좀 더 돌아보고 오겠다. 이러는데, 아줌마가 갑자기 있더니, 야, 이거 뭐더라? 근데, 뭐저린 줄 아니? 이러면, 내가 너희 무슨 소리인지 다 알아들었다. 이러면서. 한쪽이. 그래서 너무 웃겨가지고 막 웃었던 거예요. 한족이랑 조선족이랑 굉장히 같이 사니까 조선말을 어느 정도 배웠던 거죠. 어쨌든 그렇게 재밌는 경험을 했고 우리 흔히 말하는 장마당이 있잖아요. 시장이 있어요. 근데 나는 시장이라고 하면 이게 야외에 설치된 곳인 줄 알았어요. 뭐 총진도 그렇고 내가 평양 뭐 동평양 시장 뭐 중구역 시장 가봤어도 다 노천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내에 있는 거예요. 나는 실내라고 하면 막 백화점, 상점 이런 것이 실내지 시장도 실내에 있을 줄은 몰랐어요. 고기 매점 코너가 있는데 거기선 한풍기가 돌고 있는 거예요. 생선. 근데 나는 그걸 처음 본 거야. 한풍기를 처음 봤어요, 언니. 공기 순환하는 거. 난 드라마에서나 그 한풍기를 봤지 실제로 돌아가는 걸 처음 봤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국제시장 이렇게 간판을 달았을 거예요, 사실. 그래서 역시 외국 자본이 들어온 것은 다르구나. 확실히 청진하고 다르더라고요. 청진은 좀 넓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활 수준이 높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은 굉장히 잘 살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느낌이라면, 나지는 전반적으로 생활 수준이 향상되어 있는 느낌이고, 그리고 막 저녁이랑 보면 레온등이 번쩍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나진에 가면 무조건 밤거리에 나가가지고 사진을 찍어 왔어요. 그게 뭐라고 언니? 그게 불빛이 반짝반짝이는 그 앞에서 사진 찍는 게 뭐라고 꼭 그랬단 말이에요. 개별적인 회사들에서 중국에서 가져다가 네온사인을 걸고 개별적인 발동기를 돌려서 혹은 LED 등을 뭔가 캘슘이 작용한 12V를 돌려서 간판을 형성하고 있죠. 그래서 나진에 대한 한상을 통해서 해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어요. 저는 회사를 가본 적이 없지만 그래도 국경연선이니까 나진만큼 어느 정도 활성화돼서 잘 살지 않을까, 외관도 반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렇지 않았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어요. 나진이, 그러니까 해산이 이렇게 작은 동네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는 나진도 작은 동네인데 그보다 훨씬 작구나. 작아요. 그리고 막 그렇게 번쩍거리는 도시가 아니에요. 이게 객관적이지가 않고 내가 좀 주관적인 견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 기준에서 나는 평양에서 살았고 나진을 들락거렸고 집은 총진이었고 하다 보니까 이게 농촌을 못 가봤어요. 농촌 지역이라든지 좀 낙후한 지역은 못 가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산에 딱 들어갔는데 저녁에 들어갔어요. 근데 별로 멋있지가 않더라고요. 상점이 몇 군데 있긴 했지만 발전된 도시가 아니구나. 이렇게 밀수를 한다고 들었는데 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들었는데 그 돈은 다 어디에 갔지? 왜 이렇게 도시가 어두컴컴하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도강꾼의 집에 하루 머물다가 이렇게 탈북을 했거든요. 근데 도강꾼이 자기네 집을 노출시키기가 그러니까 아시는 분의 집으로 저랑 저희 엄마를 데리고 갔어요. 야, 방이 한 칸짜리 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가난한 거죠. 그래서 그 집에서 하룻밤을 머물고 다음날에 도강꾼이랑 같이 길을 넘어왔는데 강을 건넜는데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나는 지금 한국으로 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 넘겨주는 아저씨는 중국에다 보내는 게 아니라
한국으로 보내는 길이라는 건 알고 지금 보내는 거예요? 당연하죠. 이분은 대부분 중국으로 넘겨주긴 하지만 넘겨준 우리들이 대부분 한국에 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나한테 하는 말이 절대 자기가 넘겨줬다는 말을 하지 말라. 어쨌든 그 집까지 다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길거리에서 만났다고 얘기를 해라. 굳이 우리 집까지 밝힐 일이 뭐가 있겠냐. 그래서 나도 알았다고 했어요. 나도 많은 정보를 얘기할수록 나한테 불리하니까 알겠다 했는데 되게 궁금한 거예요. 우리를 쉽게 중국으로 보내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왜 그 아저씨는 한국으로 안 가고 계속해서 여기 북한에 머물고 있지? 저도 궁금하네요. 왜 그럼 진짜 저도 궁금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 길이 있는데 왜 고집 쓰면서 북한에 남아 있을까? 지금 얼마나 후회하겠어요. 길이 다 막혔는데. 나는 그래서 너무 그 사실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저씨는 왜 한국으로 가지 않고 이 북한 땅에 이렇게 남아 있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내가 가면 산소를 덜 볼 사람이 없습니다. 또 산소가 뭐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아마 이 아저씨가 거기로 못 가게끔 만드는 가장 큰 이유였던 것 같은데 거기에 간 사람들이랑 통화를 했는데 대한민국은 여자가 와서는 살기가 좋은 것인데 아무런 기술이 없는 남자가 와서는 살기가 어려운 것이라고 말을 해줬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왜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먼저 가족을 데려오신 분도 남자는 오는 게 아니라고 막 이러더라고. 남자는 데려오면 안 되는 데서 동생을 남겨두고 여자들만 왔더라고, 제 아시는 분이. 저는 난 그건 아니라고 그쵸. 보거든요. 아니 제가 그래서 그분 보고 아니 언니는 여기 와서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데 남동생을 거기다 두면서 그렇게 남자기 때문에 오지 말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고. 최소한 여기서 노가다 해도 밥은 먹고 사는 거고 노가다 열심히 하면 부자로 살 수 있는 건데 북한보다 100배 1000배 나오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냐니까 이분이 아예 도리머리를 젓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 아니 근데 사무원들보다 월급이 낮지가 않잖아요. 솔직히 노가다를 해도 경쟁력이 있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보내면서 그랬어요. 무사히 한국으로 갔으면 좋겠다. 중국으로 가는 길도 위험하니까 한국에 무사히 도착하면 꼭 도착했다는 소식을 보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도착을 하고 나서도 여러 가지로 막 어려운 상황이 있었잖아요. 바로 사회에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와서도 정착하기에 시간이 좀 필요했잖아요. 엄마가 하루는 그러더라고요. 그분하고 전화 연결을 해갖고 우리가 무사히 도착했다는 걸 알리고 싶다. 왜냐하면 그분도 목숨을 내걸고 우리가 강물 넘을 때 도와준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렇게 목숨을 걸어서 보내준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잘 살고 있다. 그리고 나도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와서 노가다를 해도 정말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당신이 그 마음이면 그리고 강으로 건네주는 그 투지 그쵸. 그거면 여기 와서도 충분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저는 걱정이 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코로나 4년 동안 모든 손이 막히고 또 휴대전화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다 북한 말로 말하면 일망타진이라고 해서 모두가 수면 위로 노출이 돼서 보이고가 잡아갔잖아요. 그래서 이런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북한 정권에 이게 완전 숙청당한단 말이죠. 정치범으로 되던 간에. 이렇게 되면 정치범으로 간단 말이에요. 왜 한순간에 그 위험한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왜 오지 못하시는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한국에 계신 분들이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그분에게 오지 말라고 남자기 때문에 거기서 살아도 거기서 사는 게 낫다고 해주시는지 정말 질책하고 싶어요. 왜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안타깝네요. 그래서 나는 정말로 그분이 처음에 내가 가면 산소를 누가 돌보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말 한마디에 이분이 되게 지고지순한 분이고 되게 착한 분이구나라는 그 마음이 느껴졌어요. 근데 이런 분이 오면 정말 성실하게 잘 살아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정말 전화 연결을 하고 싶네요.